네, 다음은 뭐냐면 요거예요. 보험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제가 비교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제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죠. 하지 말아야 될 대상. 그게 누구냐면 보험 하시는 분한테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죠?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 얘기냐면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틀렸다. 그 다음에 모르는 거를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객과의 대화에서. 그냥 어떤 분이 만약에 암의 식품을 드시잖아요. 좋은 거 드시네 이렇게 말해야지. 그거다 대고 너는 바보같이 이거 천연 아닌 거 몰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깨지는 걸 보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이렇게 하면 칭찬부터 해주세요. 뭐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식품 드신다 그러면 좋은 거 드시네. 이 회사 뉴욕증이 상장된 회사인데 어우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 여기 남 들어가는 거 몰랐지? 지적질하면 딱 싫어요 그게. 여러분이 만약 결혼했는데 여러분 남편 보고 남편이 만약 술주정뱅이야 술 좀 먹어 그러다 대고 네 남편 알코올 중독자더라. 말은 맞는 말이 듣기 싫은 말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거 다 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할 때 절대 보험 안 하시는 분한테 너 이거 알았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이거는 제가 풀어드린 거는 40대 50대 일반인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파마일스 알고 나니까 의사랑 백감 싸우고 오고 그 다음에 누스킨 뭐 이렇게 듣고 나니까 뭐 피부샵 원장하고 싸우고 오고 그 싸움에는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첫 번째 대상을 40, 50대 그냥 일반인들 이해를 돕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대화를 조심해서 하시라는 거. 내가 너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볼래? 해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면박 주시거나 지적 개념으로 이런 것도 몰랐냐는 개념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보험 산업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1970에서 1980년대에 보면 이 가입률을 봤을 때 한 10에서 한 30% 정도. 자, 이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상품과 회사가 어떤 게 있죠? 교보. 교보의 교육보험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왜 질문했죠? 그 사람 답을 생각하는. 그렇죠. 생각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질문해서 물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해요. 여기다 질문하면 이분 딴 생각 하겠어요? 안 해요. 여기 대화에 초점 여기다 맞춰주니까 질문하세요. 질문을. 그렇게 틈틈이. 그랬을 때 교보생명 교육보험 우리나라 시작했어요. 이때 사람들한테 접근했던 방법은 어떻게 접근했죠? 왜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그죠? 이때 활동 계층은 네, 주부들이 했어요. 중요한 거 이때는 꼭 질문하세요. 인식도. 우리가 80년대에 보험하신 분들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줌마, 서울에서는 아줌마, 경상도에서는 보험쟁이라 그랬어요. 그죠? 보험쟁이. 질문을 하세요, 이럴 때. 그러면 1980에서 90년대 접어드니까 가입률은 50에서 70% 정도. 등장한 회사 상품은 많이 생겨났죠. 흥국, 흥하, 동구 뭐 쭉쭉 생겨났어요. 접근 방법은 왜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가와 함께 다른 보험 상품들하고 차별성을 설명했어요. 그죠? 활동 계층은 MDRT라 그래가지고 1995년도쯤에 제가 신문 뒷면을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따만하게 대문짝만에 나온 게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쓰면서 MDRT 달성을 난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연봉 1억대 달성한 사람들을 MDRT라고 그러더라고요. MDRT. 그 다음에 인식도는 보험쟁에서 뭘로 바뀌었죠? 네. 여기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오니까 가입률은 100%. 지금에서 보험가입 안 하신 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 한국계 회사,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손해보험 하는 사람이 생명보험 취급 못했어요. 그죠? 그 다음 생명보험 하는 사람이 손해보험 취급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손해보험 하는 사람이 생보하고 생명보험 하는 사람이 손해보험이에요. 무한 경쟁체제예요. 그죠? 접근 방법은 차별성만 설명하면 돼요. 요즘에 소비자들도 보험가입을 많이 해봤고 보험하다 그만두신 분도 있기 때문에 변액이냐 뭐 아니냐 무배당이냐 배당이냐 뭐 그죠? 그 다음에 만기 환급형이냐 환급형이 아니냐 그 다음에 특약은 나중에 되느냐 안 돼. 이런 거 다 따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활동 계층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외국계 보험회사 면접이 안 돼요. 네. 제가 들어가려고 봐서 알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보면 교육체계가 잘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육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중퇴했다 그러니까 아예 면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을 때 그 다음이 뭐냐면 지금 뭐라 그래요? 보험하시는 분들 명함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파이낸스 컨설턴트, 파이낸스 플래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 이게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누스킨,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에 가입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메일 회사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시작을 할 때 사람들한테 왜 아메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주부들이 치약 들고 세제 들고 다 뛰어나갔어요. 이때 90년도 초에 이때 보시면 한 중반쯤에 집집마다 아메 치약 세제 한 번씩 써봤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미제라고 하니까.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때 아메 90년대 아메 한 사람들 우리 뭐라 그랬어요? 다단계. 다단계란 말도 없었어요. 다 피라미드예요, 그냥 피라미드. 친척 지간에도 누가 아메 한다고 피라미드 빠졌다 만나지 마라 그랬었어요. 절대 만나면 다 넘어간다. 예. 그런데 2000년대 접어드니까 가입률이 50에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입률이 이렇게 50%까지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메, 허벌라이프, 뉴스킨, 썬라이드, 멜라루카, 시너지, 메나테크 등등등 NRC 뭐 이런 국내에서 등등등 생겨나요, 많이. 그러면 접근은 뭐라고 하냐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서 회사와 제품과 우리는 수익성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 가나 지금 아메이나 허벌라이프가 돈 버는 분들 있고 성공하신 분들 있어요. 그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뭐라 그래요? 피라미드에서 다단계라 그러죠. 여기에서 솔직히 조금 눈치가 있거나 용기가 있거나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은 눈치를 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눈치를 챘었거든요. 저는 부동산을 옛날에 좀 공부했다 보니까 남들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할 게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라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이렇게 질문 한번 하셨잖아요. 야, 근데 지금은 피라미드라 그러지 않고 다단계라 그러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지금 피라미드라 그러지 않고 다단계라 그러잖아요. 요즘엔 누가 암에 뭐 피라미드라 그래요? 다단계라 그러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라고 그러겠냐.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디 뭐 좋은 거 없냐, 앞으로 될 만한 거 없냐 물어요. 얘기를 해줬잖아, 분명히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간다고,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왜 저는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 회사를 제가 찾아가 봤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회원가입은 100% 다 하겠지. 회원가입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 하겠지. 그랬을 때 큰 회사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결국은 안전한 회사, 큰 회사들만, 신뢰성 있는 회사들만. 나중에 100% 회원가입을 할 때 어떤 회사가 과연 이 시장을 점령할까, 그것 때문에 제가 가본 거예요. 지금도 저는 새 회사가 들어오거나 어떤 데 뭐 네트워크 회사들은 다 가봐요. 예. 여러분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기준이 없으니까 들으면 혹해. 예. 기준이 없는 단계에서는. 예. 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 기준이 뭐냐면 회사와 제품하고 수익성의 기준을 두고 놓고 보니까 뉴스킨이 제일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똑똑한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국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외국 회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보면 물이 좀 달라요. 뭐냐면 국내 회사는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땐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지고 학벌이 좀 떨어진 아줌마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특히나 속옷 다단계 가보면 속옷 다단계 가면 이게 교육 수준이 좀 내가 말해 떨어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분위기 휩쓸려서 그냥 막 카드를 질러가지고 속옷을 몇천만 사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킨은 뭘 하나를 팔려고 해도 이걸 하나 보고 성분이 뭐예요? 골치 아픈 사람들 많아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죠?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해도 뭘 잘못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그랬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불린 시대가 이렇게 오겠구나 싶어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요게 그냥 이렇게 설명해. 그러면 그러나 또 보험하고 설화수하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죠. 뉴스킨하고. 그게 뭐냐면 제가 보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도 사람 만나는 일이고 설화수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게 내 사업의 자산이에요. 보험은 하다가 그만두게 됐을 때 15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는 내가 하다가 그만두면 조직에서 회원망에서 올라온 수입 경증은 잘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편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도 하고, 그 다음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시대를 먼저 앞서 나가서 무엇인가 선점하고 알고 있다는 정보예요, 정보. 그지 않나요? 예. 정보를 가져야 돈 버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일반 사람들 한 40대, 50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럴 때 이렇게 짧게 설명하시면 괜찮아요.